일단 1단원의 명칭은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빔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만 빔으로 쏘고 나머지는 그냥 써가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걸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냐면 함수값 배웠습니다. 얘만 들고 넘어갈게. 함수값. 예를 들면 fx다라고 하면 x에 관한 함수란 얘기죠. 함수에 관한 함수란 얘기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지면 내가 f1이든 2든 f3이든 다 구할 수 있지. 그 구하는 약속은 f1이면 양변의 x자리에 똑같이 1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수 1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냥 함수값이고 극한은 영어로 써드리면 뭐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리미트라고 쓰고 뭐 읽을 줄도 아시겠지. 리미트 뜻이 뭐니? 제한. 또 뭐 명사로 제한도 있고 제한하다도 있고 한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극한은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학에서 말하는 극한은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수학에서 말하는 극한은 목표.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 예를 들면 fx가 좀 쉬운 함수로 해봅시다. x 플러스 1. 근데 제가 정확히 1을 집어넣으면 그건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히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극한값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극한값이면 x가 한없이 1에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상황.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x에 1.2를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은 뭐 나옵니까? 2.2가 나오겠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x가 1.1을 집어넣으면 2.1이 나오겠죠. 더 1에 가까운 수.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 자, 1.01 집어넣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대수식으로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소한의 수학적 직관이 필요해요. x가 제가 계속 1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숫자가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목표가 있어 보이지 않니? 어디 가까워질 것 같아 이게? 2에 가까워지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2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명하지. x가 1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계속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은 2.2, 2.1, 2.01, 2.001 점점 2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2에 가까워지는데 1.999도 아니고 2.00001도 아니고 정확히 2를 목표로 진행을 하지. 목표가 명확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뭐 국어 시간 같은 데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모은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로 이렇게 모이는 상황이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이놈을 기호로 약속을 할 거야. 수학이라는 건 이제 기호로 약속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그 기호 체계로 표현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리미트면 지금 철자가 5글자죠. 앞에 3글자만 따옵니다. L, I, M만 쓰고 이렇게 쓰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함수식을 하나 적습니다. 그 함수식이 뭐가 될지는 모르니까 저는 fx라고 할게. 오케이. 이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약속이니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놈의 목표를 물어보는 식이야. 목표를 물어보는 식.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지금 제가 구해봤더니 목표가 2라고 나왔지. 자, fx는 x 플러스 1이고 목표는 2인 걸 직관적으로 구해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나온 이 2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극한값 또는 극한.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저는 그러면 이거 함수값이랑 똑같니 다르니? 똑같죠. 함수값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 fx라는 함수에 x자리에 그냥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지. 이 경우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똑같은 경우고, 여기서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이 기호의 표시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은 아니에요. 절대 1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주의하셔야 돼. 모든 함수에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럼 가장 쉬운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이런 것만 나오면 우리가 뭐 이걸 굳이 다시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자, 제가 지금 썼던 이 fx는 소위 말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애들을 살펴볼 텐데, 이 함수는 0에서 정의가 됩니까? 안 되죠. 0이면 부모가 0이니까 이 함수는 0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쓴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이놈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을 발휘해야 되는데, x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x가 0.1이다 라고 하면 이 식 뭐 나올까요? 0. 어차피 양수니까 10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x가 더 0에 가까워진다. 얘보다 얘가 더 0에 가까운 수지.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 가까워질까? 100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돼 있다. 얘는 굉장히 큰 수가 나오겠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런 함수에서 x가 0에 가까워지면 일단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양수고, 이 숫자가 목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커지겠습니까? 계속 커지는 게 자명하죠. 쉽게 생각하면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이 전체는 커질 수밖에 없지. 얘는 그럼 목표가 있다고 할까? 없죠. 이거랑은 분명히 케이스가 다릅니다. 제가 x에 1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점점 2에 가까워지는 상태고, 얘는 가까워지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죠. 그래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기호로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이 기호는 많이 보셨을 거야. 자, 이렇게 씁니다. 팔자 거꾸로 누워서 쓰인 것처럼 인피니트라고 하고, 영어로 한글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인피니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고 무한대라고 쓸 거예요. 무한대. 자, 이거 뭐 가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메비우스의 띠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그냥 수학자가 고안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제가 연두색으로 적어드릴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건 상수가 아니야.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상수가 아니다.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떤 수를 데려와도, 어떤 큰 수를 데려와도 걔보다 커지는 상태예요.
자,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사칙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 무한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 이것도 틀렸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 이런 거 다 안 돼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칙 연산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이게 주의할 점.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 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사실 극한엔 이 아이디어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약속했으니까 이건 x가 한없이 커지는 거죠.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이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럼 x가 예를 들면 한 100이다. 그럼 얘는 이 리미트 안에 있는 이 함수는 100분의 1 나오겠지. 맞습니까? 더 크게 가져가 볼게. x가 1000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x가 뭐 한 이런 애다. 여기서부터 좀 학생들이 제가 볼 땐 가르치면 갈리는데, 자, 오른쪽에 써 있는 이 숫자가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나머지 뭐야? 나머지는 뭐야? 아무 생각이 없어? 다시 x에 점점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억만분의 1, 뭐 수억분의 1 나오겠지. 이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그럼? 0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0에 가까워지잖아. 점점 작아지면서 한없이 작아지면서 0.1도 아니고 마이너스 0.1도 아니고 정확히 0을 목표로 진행을 하죠. 이게 얘랑은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 유리함수 배웠니? 유리함수에서 이거 그리면 이렇게 직각 쌍곡선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럼 여기 이걸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 x가 점점 커지면 함수값이 어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예,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0. 수렴하고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게 극한의 메인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 조금만 확장을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000. 얘도 뭐 나올까? 여기 1000이든 만이든 100만이든 수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걔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큰 수기 때문에 분모가 훨씬 더 크죠. 그럼 이 숫자는 점점 작아지다가 음수가 될 수는 있습니까? 음수가 될 리는 없어요. 음수가 될 리는 없지만 점점 작아지면서 목표가 0이죠. 다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놈의 목표는 0이 맞죠. 0을 향해서 계속 작아지잖아.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0이 된다는 얘기 아니고 목표가 0이니까 극한값은 0이 맞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앞으로 구할 대부분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거 딱 하나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값은 다 0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극한값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여러분들 지금 목표하는 대학이 있겠죠? 아직 없을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스탠퍼드를 가고 싶다, 혹은 서울대를 가고 싶다. 여러분들 지금 수능 치거나 SAT 보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으면 여기 없겠지? 못 갑니다.
못 가지만 누군가 나에게 네 목표는 어디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 분들은 저는 스탠퍼드요, 저는 서울대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 극한값은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목표. 오케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네. 그냥 뭐 일반적인 예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제일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엑소 카이랑 BTS는 정국, 얘네를 좋아하는데, 제가 얘네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얘네처럼 춤을 잘 출 수는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춥니다. 근데 누구처럼 춤을 추고 싶냐라고 하면 제 답변은 명확할 거야. 이게 극한값이에요. 함수값이랑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해가 되셨는지.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 그럼 기호 표시하는 법 말씀드렸고, 무한대 약속했고, 마이너스 무한대 약속했고, 자, 그게 이제 책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조금 어려운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함수로 나와 있고, 자, 제가 뭐 설명은 거의 다 드렸는데, 이제 이런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0에서 함수값은 있습니까? 없죠. 0에서 함수값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약분하면 1이잖아요. 혹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약분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눈다는 얘기죠.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다항식이나 유리식처럼 그냥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일단 0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자, 근데 0에서의 극한값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0에서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x면 그냥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죠. 맞습니까? 양수면 그냥 x로 나오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x로 나오지. 네, 맞습니까? 자, 그럼 방금 전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0에 가까워지는 상태 자체가 두 가지예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성적이 50점이다. 그럼 그 전에 뭐 70점, 60점 이렇게 점수가 떨어져서 50점일 수도 있고 10점, 20점 맞다 50점, 점수가 올라가서 50점일 수도 있죠. 방향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방향성이 두 개니까 명칭을 정해야 될 것 같아. 이 경우를 0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오케이. 한글로 이렇게 부를 거고, 그럼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0에 가까워지는데 작은 쪽.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는 0에서의 우극한. 이쪽은 우극한이면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큰 쪽에서. 그럼 얘도 방금 기호의 약속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겠지. 0에 가까워지는데 큰 쪽에서. 자, 됩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볼게.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리미트 0에서 왼쪽.
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계산에 쓰이는 그 아이디어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0에서 우극한이면 x가 요 안에 있는 애가 0에 가까워지는 건데 양수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아무튼 양수니까 뭘로 나와야 돼? 그냥 x로 나와야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 이 경우는 나눠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눠도 됩니다. 왜 되지? x가 0은 아니라고 했죠, 아까. 0에 가까워지는 거고 0은 아니니까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나옵니까? 1 나오겠죠, 1.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명칭을 x는 0에서의 우극한값이라고 합니다. 혹은 줄여서 값 빼고 우극한. 자, 되죠? 자, 같은 아이디어로 0에서 좌극한이면 얘가 0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럼. 음수죠. 음수면 여러분들 뭐 중2 때부터 연락에 배우셨을 텐데 절대값 x면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맞죠? 되지?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x가 0에 가까워지면 0은 아니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x는 0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좌극한. 자,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냥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봐. 이 함수는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없다고 하겠죠. 수학은 굉장히 명확한 학문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이쪽에서 다가갈 때랑 이쪽에서 다가갈 때 값이 다르게 나오죠.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돼야 일반적으로 수학에선 있다라고 하지. 이런 경우는 극한값은 전체 입장에선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출제자가 우극한 구해주세요, 좌극한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각각은 존재하지만 그냥 극한값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냥 극한값은 없습니다. 맞죠? 자, 극한값 없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는 0에서 함수값 없고 극한값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0에서 함수값 없는데 우극한, 좌극한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연두색 어디 갔니?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값, 극한값은 연관이 없다. 자, 여기 복습하다가 이제 꼭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이거 0에서 함수값이 없는데요. 없는 거랑 상관이 없어. 함수값이랑 극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값은 그러니까 현재에서 정확한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고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이고 극한값은 목표라고 했죠. 현재 실력이 부족해도 목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중요한 거 나왔고 또 하나는 자, 이 경우에 극한값이 없다고 했죠, 제가. 맞습니까? 그럼 언제 있다고 할까? 이 둘이 같게 나오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로 딱 결정되니까. 자, 그래서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 하나 나와요.
극한값의 존재 조건. 제가 빛이 들어와서 그냥 써드릴게. 빈보다.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결국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되죠. 맞습니까? 얘네 둘이 같게 나오면 극한값이 있다고 할 거고 둘 다 없거나 둘이 다르게 나오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A에서 우극한과 리미트 A에서 좌극한을 구해봤을 때 같게 나오면 이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입니다. 자, 문장으로는 심플하죠. 그냥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끝이에요. 제가 기호로, 약속한 기호로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나온 거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쌤 정리라고 하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대부분은 뭐 책에 있는 거를 제 나름의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 되겠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 아니 선생님 아까 이런 거 안 알아봤잖아요. 이거 목표 있습니까? 아까 해봤는데 목표가 얼마? 4겠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 플러스 2는 당연히 4에 가까워질 거예요. 4.1도 아니고 3.9도 아니고. 근데 이런 함수는 제가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냥 이미 머릿속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우극한이든 이 좌극한이든 결국 얘는 4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런 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은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메모를 좀 당부할게. 제가 볼 땐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안 나와 있네. 자, 그럼 모든 함수를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주요한 함수는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함수 형태가 세 가지 있어. 수트 수준에서. 미적분에는 조금 추가됩니다. 자, 안녕. 당신 지금 와서 알아들을 수 있을래나? 일단 빨리 앉으시고. 자,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함수 형태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적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함수 중에 일부분이 있어요. 분수함수 중에 또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사실 1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형을 분류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빼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x가 0에 가까워진대. 0에 가까워지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유리함수를 배웠다라고 하셨으니 함수로 표현해 볼게요. 그냥 자, 그럼 0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개라고 했죠.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맞죠?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예를 들면 이쯤 오면 그때 값은 이거, 이쯤 오면 이거, 이쯤 오면 이거, 이 값이 점점 커지겠지. 목표 있습니까? 없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한없이 커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 나왔으니까 이제 용어를 써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산은 산자는 이제 뭐 여러분들 표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계하다, 흩어질 산자고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혹은 계속 작아진다. 모이는 게 아니라 수렴이라는 단어랑은 정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그래프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조금 크면 fx 값은 점점 커지죠. 목표 없이 계속 커집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썼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래프 쫓아가면 돼요. 점점 커지겠지. 목표가 없습니다. 계속 커지는 이 상태를 발산한다라고 하고, 여기서도 절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 선생님, 그럼 얘는 극한값이 무한대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무한대 기호는 숫자라고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이 경우에 극한값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극한값을 저 팔자 누워서 쓴 것처럼 저 인피니티나 무한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쟤는 숫자 아니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것도 실수 많이 해요. 이거 극한값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정답은 발산한다라고 쓰거나 극한값이 없다라고 쓰셔야 돼. 이걸 극한값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수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일단 이건 뭐 이해라기보단 약속이니까. 자,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오면 fx값, 여기 오면 fx값, fx값, fx값. 그냥 함수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작아지겠지. 왜 안으로 휘감기니?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둘 다 발산이지만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런 경우는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거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분수함수인데 우극한 자극한 알아봐야 되나요? 라고 하면 2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2보다 오른쪽에서 2에 가까워지나 왼쪽에서 가까워지나 목표는 둘 다 2분의 1이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걸 수고스럽게 2에서 우극한 자극한을 다 구할까? 안 구합니다. 그죠? 얘랑 얘랑은 형태가 엄연히 달라요. 얘는 x가 0을 향해 가면 분모가 0을 향해 가는 불쾌한 상황이지. 얘는 그냥 2분의 1이잖아. 다항함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은 분수함수 중에 모든 경우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알아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분모가 리미트 기호를 쫓아가다 보면 분모가 0인 경우에서는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냥 함수값처럼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신기하네. 여러분들이 우리 고3 애들보다 수업 태도가 좋은 것 같은데? 고3 수능 수업하면 지금 19명인데 다 멍 때리고 있는데 규보한테 혼났나? 아니 또 명준쌤한테 혼났겠지. 명준쌤도 다 여러분들 수업하죠? 안 봐도 비디오지만 이런 씨댕이들 하면서 또 찍어라. 나가서 저거 찍어라. 이거 안 하니? 나 그 병 걸릴 것 같아. 계속 마주보고 저쪽 강의실이잖아. 애들 계속 붙잡고 찍어라 그러는데. 자, 두 번째는 절대값 기호 포함한 함수예요. 제가 문을 조금만 열어놓을게. 왜 이렇게 답답하니? 덥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여러분들 뭐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다시 재방송해 볼게. 이런 거. 자, 얘는 절대값 기호가 나왔죠. 그럼 항상 그냥 뽑아낼 수는 없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니까. 2에서의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릅니다.
자, 아까 비슷한 거 했으니까 2에서 우극한이면 얘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는 조금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체는 0에 가까워지겠지만 0보다는 조금 크겠지. 맞죠? 그럼 그냥 절대값 기호 빠져나오죠. 양수니까. 그리고 2에 가까워지면 2는 아니니까 0 아니니까 약분하셔도 됩니다. 1이라고 나오겠죠. 자, 얘는 2에서의 좌극한이면 얘는 0에 가까워지지만 음수죠. x가 2보다 조금 작다고.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그럼 거기서 2 빼면 음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게 나왔지. 여기까지 됩니까?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 한번 해볼게. 이에 가까워진대.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이보다 조금 작던 크던 양수 아닙니까? 조금 작던 크던 양수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을 걷어내도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지. 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맞죠? 둘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x가 2에 가까워지면 절대값 아니 0이 되죠. 모든 수의 부호는 0을 기준으로 작으면 음수, 크면 양수잖아. 얘는 x가 2에 가까워져도 0이 됩니까? 이 근방은 다 양수지. 1.999든 2.1이든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근데 얘는 왼쪽에서 가까워지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냐에 따라 다르지. 그럼 앞으로 이런 경우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기호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극하는 우극한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 언제냐면 절대값 기호 안이 0이 되는 경우에서만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기호 안이 왜? 0을 경계로 부호가 바뀌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제가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좀 개념 설명을 길게 드릴게. 문제는 뭐 당신들이 쫙 풀어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함수 형태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일반적인 함수는 아니죠. 가우스 기호 포함한 함수. 근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자, 또 얘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실수가 많은 부분이에요. 자, 리미트 안에 제가 가우스 x를 적고 x가 2에 가까워진대. 근데 한번 대답을 해봐. 2에 가까워지는데 요 놈이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럼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올까요? 2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우극한일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2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2가 나옵니다. x가 이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2에. 자, 근데 만약에 2에서 좌극한이다 라고 하면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죠? 이거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뭐 나오죠? 1로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우극한, 좌극한 지금 다르게 나왔지? 이 경우는 극한 값이 없다라고 해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알아보나요? 라고 하면 이런 건 아니야 또. 1.5라고 합시다. 이건 그냥 뭘까? 그냥 1이지. 1.5보다 조금 크더라도 이래도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1로 하고요. 1.5보다 조금 작더라도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1 나오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그걸 다 알아보기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고, 그럼 가우스 기호가 나왔더라도 이 안이 뭐가 되는 경우만 우리가 알아보면 될까? 얘랑 무슨 차이점이 있죠? 정수. 정수가 되는 경우. 왜 그런지 알겠지? 정수 2라면 2보다 조금 클 때랑 작을 때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나오는 숫자가 다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문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함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함수값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다는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럼 이 가우스 기호 안이 정수가 되면 무조건 극한 값이 없나요? 그건 아니야. 알아보란 얘기예요. 확인하셔야 돼. 확인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형태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18페이지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잠깐만 쉬었다가